샬롬 흑 2권 두 번째. 이 박사는 순례의 말이 다 끝나기를 기다려서 다 끝난 뒤에도 마치 지금까지 들은 말을 한 번 더 요량하고 해석하는 듯이 또 마치 순례가 더 할 남은 말이 없도록 다 해버리기를 기다리는 듯이 잠깐 간격을 둔 후에야 극히 평정한 어조로 좀 잘못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나는 어느 여자를 후려낸 일은 없고 하물며 어떤 유부녀를 엿본 일도 없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아마 무엇을 잘못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인 듯한데 순례씨는 너무 흥분되셨습니다. 댁에 가셔서 좀 들어누시지요 하고 순례를 두고 걸어가려는 기색을 보였다. 순례는 지금 듣는 이 박사의 말에 분명히 궤변이 있고 허위가 있고 가식이 있고 악마적인 악의가 있는 것까지도 잘 알았다. 그러나 유치한 순례의 논리적 숙련은 그 중에 어떤 점을 집어내어서 반격을 하여야 이 박사의 악마적 심장을 꿰뚫을지를 몰랐다. 그리고 다만 가슴만 터질 듯이 아팠다.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쥐어뜯고 싶도록 안타까웠다. 이놈을 칼로 찔러 죽여버릴까. 그리고 그 빤빤한 낙가죽을 벗기고 그 빤빤한 소리를 하는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그 이기적이요 음욕이 꽉 찬 배때기를 찢어버릴까. 이런 무서운 생각까지도 지나갔다. 순례는 제 생각에 저 스스로 놀랐다. 그리고 순례 편이 먼저 걸음을 빨리하여 가버렸다. 이 박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유익히 생각하다가 정선의 집으로 향하던 발을 돌려 순례의 뒤를 따라섰다. 순례는 빨리 걸었다. 그의 검은 치마는 어둠에 사라지고 지붕을 넘어서 흘러오는 전등 불빛에 그 흰 저고리와 목과 어깨의 선이 걸음을 걷는 대로 빠른 리듬을 이루었다. 순례가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게 된 순간에 이 권영의 몸은 갑자기 떨리기를 시작하였다. 마치 전신의 피가 다 분통으로 모여들고 사지와 피부에는 한 방울도 남지 아니한 것 같았다. 손발이 씻고 눈에서 많은 불이 나올 듯하였다. 만일 밝은 데서 본다고 하면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을 것이다. 바짝 마른 입술을 죽이려 하여도 입안에 도무지 침이 없었다. 고약한 계집년이 하고 건영은 두 주먹을 한번 불끈 쥐었다. 어떻게 이 분함을 참고 순례의 앞에서는 태연하고 평정함을 꾸몄던고. 그러나 다음 순간에 건영은 순례가 그리움을 깨달았다. 그의 부드러운 음성, 포근포근한 손, 따뜻한 입긴 이런 것을 회역하면 순례를 놓쳐버린 것이 아까웠다. 그렇게 유순하게 마치 목자에게 맡기는 양 모양으로 자기에게 전신과 전심을 주던 순례를 아주 놓쳐버린 것이 안타깝기도 하였다. 그때는 비록 부잣집 딸 은경에게 마음이 쏠린 때문이었지만은 인제는 그 은경도 없지 아니하냐. 그 뒤에도 누구누구 돈 있는 집딸을 3, 4인이나 따라다녔으나 다 놓쳐버리지를 아니하였느냐. 인제는 친구의 아내로서 혹시 이혼을 할 듯도 싶은 정선을 따라다니지만은 정선에게는 벌써 김갑진이 있지 아니하냐. 차라리 순례나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건영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건영의 눈에는 오직 돈이 있었다. 아무리 해서라도 돈이 있고 싶었다. 그렇지만은 건영의 재주로는 돈을 모을 가망이 없었고 또 자기가 아마 여러 10년을 두고 돈을 모기에 갖고 면역할 생각도 끈기도 없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그가 호적상으로 독신인 것과 박사인 것과 외양이 여자의 마음을 끌게 생긴 것을 미천으로 아니 믿기로 재상과 아름다운 아내를 한꺼번에 낚아 올리는 것뿐이었다. 이 박사가 미국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올 때에는 그의 일편단심은 돈 있는 미인한테 장가를 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히 이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간 데마다 망신만 하고 인제는 좋지 못한 소문, 계집애들 궁둥이를 따라다니는 놈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다시는 따라올 여자가 없었던 판에 오늘은 천만 이외에도 순례한테 이렇게 톡톡한 망신을 한 것이다. 이건현 박사의 운소도 인제는 다하였는가 하며 분한 중에 일종의 실망을 느끼고 다음 순간에는 순례를 다시 제 것으로 만들어 볼 욕망을 일으킨 것이다. 순례는 어리석은 순례의 순진한 성품이 이건영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보였다. 순례는 어리석은 계집이니까 내가 다시 귀어 주기만 하면 따라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건영은 저기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 바짝 마른 파랗게 질린 입술에는 웃음조차 떠돌았다. 어떻게 할까? 무슨 물건을 사가지고 순례의 집에를 찾아가 볼까? 찾아가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말하고 정식으로 혼인을 정할까? 그러기만 하면 대번에 되기는 되겠지만은 건영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순례의 집에는 돈이 없다는데 순례에게 장가를 들기로는 무엇으로 양옥을 짓고 피아노를 사나? 그것도 없는 살림도 살림인가? 이것이 나의 일생의 이상이 아닌가? 그렇고 말고 순례와 혼인을 해버리면 어느 부잣집에서 나를 사위로 삼으려 하더라도 못 삼을 것이 아닌가? 그리 되면 나는 영영 일생의 이상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나 그뿐인가? 인제는 나는 직업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생활을 하나? 다시 한 선생한테 가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직업을 주선해 달랄까? 순례와 혼인을 하고 한 선생께 회개를 하면 어디 취직이 될 듯도 싶지만은 비록 본래 소원이 여자 전문학교의 선생은 못 된다 하더라도 남자 학교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닐까? 이 꼴로 하고 돌아다니면 장차는 무엇이 될 것인고 하고 건영은 어디를 어떻게 걷는지도 모르고 망연히 발을 옮겼다. 눈을 들어보니 순례는 어디로 쓰러지고 말았다. 순례의 마음이나 돌리기야 하고 쉽게 생각하니 마음이 약간 만족하였다. 정선이나 찾아가 보고 하고 이 박사는 발을 돌려 다시 정선의 집으로 향하였다. 순례가 나오는 것을 보니 정선이가 집에 있는 듯도 하다. 갑진이만 아니 와 있으면 정선의 아름다운 모양을 실컷 즐기기로니 순례와 혼인하는데 무슨 방해가 되랴. 내일은 순례 집에를 가기로 하고 오늘 밤에는 정선의 집에서 놀자. 만일 정선이가 있고 갑진이만 없으면 공회당 무용 구경을 데리고 가보자. 이러한 분홍빛 생각을 하며 정선의 집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 박사는 정선을 곁에 놓고 벌거벗은 젊은 여자들이 춤을 추는 양을 그려볼 때에 순례에게 받은 모욕도 다 잊어버렸다. 오직 유쾌하기만 하였다. 이리 오너라 하고 이 박사는 정선의 집 대문에 섰다. 정든 불빛에 허숭이라고 하얀 나무패에서 붙인 문패가 보였다. 그 문패는 아직 때도 묻지 아니하였건만은 이 부분은 벌써 낡아 빠져서 틈이 났구나 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계집애들의 이 꼴을 하고 돌아다닐 때의 허숭이가 돈 있는 어여쁜 아내도 다 내던지고 농촌에 들어가 농민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희로익한 것이 더욱 숭고해 보이는 대신에 자기의 생활이 너무도 무가치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 박사는 역사를 배우고 사회학을 배우고 윤리학까지 배우고 성경까지도 배웠다. 무엇이 사람의 일로서 숭고한 것인지 비천한 것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지식의 힘이 있을 뿐더러 청년 남녀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할 만한 능력을 얻기 위하여 논리학과 수사학과 웅변학과 심리학까지도 배웠고 또 문학도 배웠다. 그렇지만은
그의 타고난 이기적이요 향락적인 전성은 이 모든 공부 때문에 그리 큰 영향을 받지 못하였다. 그는 이 모든 값비싼 지식과 수양과 능력을 오직 돈 있는 미인을 후리기에만 이용하였다. 만일 조선이 그에게 돈 있는 미인을 아내로 주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 능력을 그가 말하는 바와 같이 조선과 조선 민족을 위하여 쓸는지는 모를 것이다. 그렇다 하면 진실로 그렇다 하면 조선의 미인딸 둔 부자는 다 조선의 죄인이다. 이 박사로 하여금 위대한 민족적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니까 은경은 이 박사에게 주지 아니한 하는 선생도 죄인이다.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여는 것은 6월이었다. 시골서 올라오셨니? 하고 이 박사는 허승을 찾아온 모양을 보이려 하였다. 영감 마님이시오? 안 올라오셨습니다. 하고 6월이는 터지려는 웃음을 참았다. 그것은 이 박사가 올 때마다 그렇게 묻는 까닭도 있거니와 4시에 다녀가고 아직 경의선 차 시간도 아니 되었는데 어떻게 그동안의 허숭이가 올라올 수가 있으리라고 뻔히 속이 보이는 소리를 하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다. 거원 어째 안 올까? 아씨는 계시냐? 하고 이 박사는 있다는 대답을 기다렸다. 아씨 우리 댁 마님이시오? 하고 6월이는 이 박사의 말을 교정한다. 영감의 부인이 아시실 리가 있나? 6월이는 괘씸스럽게 생각하였다. 어디 젊으신 어른을 마님이라고 부르려니까 말이 잘 아니 나오는구나. 미안스러워서. 하고 6월의 뺨을 만지려 하는 것을 6월이는 뾰루통하고 고개를 돌린다. 이 뻔뻔스럽고 추끈추끈한 녀석이. 하고 6월이는 속으로 짐을 뱉었다. 갑진이, 이 박사, 곽 의사, 그 밖에도 몇 녀석, 정선을 찾아와서 시덕거리는 사람들이 모두 개와 같이 미웠다. 6월이는 개를 싫어한다. 마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늦게나 들어오신다고 전화가 왔던걸요. 하고 6월이는 이 박사가 다시 오지 못할 예방선을 쳤다. 예 6월아 내 돈 주랴. 하고 이건영은 돈 지갑을 꺼내었다. 싫어요. 제가 왜 돈 달랬어요? 하고 대문 그늘로 몸을 비키며 모르시는 양반한테 제가 왜 돈을 받아요? 하고 6월의 소리는 퍽 야멸찼다. 이 박사는 50전밖에 은전 한 푼을 내어서 6월의 손에 쥐어주며 얘 아시가 아니 너희 마님이 누구하고 나가든 어디로 가신다든 하고 겨우 들릴락 말락한 음성으로 물었다. 6월이는 이 박사가 지어주는 돈을 내어 던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옳지 어범도 제꼴 서방님에게 이렇게 돈을 받았구먼. 그래서 제꼴 서방님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구먼 하였다. 흥 누구하고 나가셨니? 응 누구하고 나가셨니? 하고 이 박사는 또 한 번 물었다. 저 제꼴 서방님하고 나가셨어요. 훈련원 나가셨다가 어디 저녁 잡수시러 가셨어요. 늦게 들어오신다고요. 50전 은화의 효과는 당장에 났다. 그러나 그 효과가 정선의 집에 혼자 있게는 못하였다. 이 박사는 낙심하고 돌아섰다. 인제는 어디로 가나? 순례의 집으로 갈까? 정서분의 집으로 찾아갈까? 정서분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거니와 체육교사다. 뚱뚱하고 얼굴빛이 푸르고 목소리가 좀신 여자다. 그는 정선에게도 선생이요 순례에게도 선생이다. 그리고 이 박사를 짝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박사는 싫어하는 사람이다. 싫어하면서도 자기를 따르는 여자에게 달콤한 말 한마디와 한 번 껴안아 주는 것쯤의 적선을 아낄 이 박사는 아니다. 그 때문에 정서부는 행여나 하고 이 박사의 사랑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 박사는 할 일 없이 정서분의 집을 찾았다. 정서분은 이 박사를 반가이 맞았다. 그리고 허겁지겁으로 과일을 사오고 차를 준비하였다. 그 정경은 차마 볼 수 없으리만큼 애처로웠다. 돈 없고 인물 없는 정서분.
그리고 나이 많은 정서분에게는 이 박사에게 대한 사랑이 첫사랑이었다. 아마 이 박사가 그의 사랑을 알아주지 아니한다면 그는 다시 남자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또는 그의 굳은 그리스도교적 도덕관은 그가 이 박사 이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기를 헛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정서분이라도 밤 전기등 밑에 단둘이 마주 앉아서 보면 여성적인 점,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없지도 아니하였다. 이 박사의 예민한 눈, 여성에게 예민한 눈이 이것을 못 발견했을 리가 없었다. 더구나 정선을 찾아서 실패하고 순례에게 창피를 당하고 근래에 도무지 여성의 부드러움을 이 박사는 정서분이라도 하는 가엾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이 되었다. 정서분이 사과를 벗겨 쪼개어서 삼지창에 꿰어 잡수세요 하고 이 박사에게 줄 때에 이 박사는 웃으면서 손을 아니 내밀었다. 정서분은 잠시 주저하였으나 얼른 사과쪽을 이 박사의 입에 넣어주고는 마치 16, 17세의 어린 처녀 모양으로 수삽하여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 순간에 이 박사의 발은 물론 서분은 반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날 서분은 33년 만에 그는 혼인 예식 없는 남녀의 관계를 죄로는 알았으나 그러나 서분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남자, 일생의 남편에게 몸을 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누구 말이 많던 여자들 중에서 자기만이 이 박사를 자기 것을 만들었다고 기뻐하였다. 이 박사 하고 서분은 흐트러진 머리와 맨무새로 가려는 이 박사를 붙들고 불렀다. 이 박사, 이제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영원히 부활한 뒤까지도 당신의 아내죠. 이 박사는 말이 없었다. 정선의 집 앞에 택시 하나가 와 닿는 것은 밤새로 1시쯤이었다. 그 자동차 속에서 나온 것은 물을 것도 없이 정선과 갑진이었다. 그들은 오류장에서 목욕을 하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놀다가 막차로 놓쳐버리고 자동차를 불러타고 경인 가도로 올라 몰아 이때야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두 사람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조차 확실하지를 못하였다. 갑진은 다시 자동차에 올랐으나 운전수가 보는 것도 꺼리지 아니하고 갑진은 제동으로 가 하고 운전수에게 명령을 하고는 눈을 감고 쿠션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동차가 가는 대로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미친 사람 모양으로 깔깔 웃었다. 운전수는 깜짝 놀라는 듯이 뒤를 돌아보았다. 얘가 어딘가 하고 갑진은 운전수에게 물었다. 안동 내거리요 하고 운전수는 귀찮은 듯이 대답하였다. 안동 내거리라. 종로로 가 하고 갑진은 바깥을 내다보았다. 제동으로 가자 하셨죠 하고 운전수는 차의 속력을 줄인다. 하하하하, 이 좋은 날 집으로 가. 어디로 갈까? 어디 카페로 가자. 차는 섰다. 어디 카페로 가세요? 아따, 어느 카페로나 가. 어디나 우리 정선이 같은 미인이 있는 대로 어여쁘고 말 잘 듣는 계집에 있는 대로만 가 하고 갑진은 뽐내었다. 내거리 파출소 순사는 이놈 웬 놈인가 하는 듯이 차를 흘겨보고 걸어 나왔다. 운전수는 겁이 나서 잔머리를 돌려 경북공 앞을 향하고 달렸다. 이건 대관절 어디로 가는 게야? 하고 갑진은 눈을 떴다. 어디 가실 때를 말씀을 하셔야지요. 카페라고만 하시니 서울 장안에 카페가 몇인데 그러시오. 어디로든지 가실 때를 말씀하세요. 하는 동안에 차는 도청 앞을 나섰다. 갑진은 눈을 멀뚱멀뚱하며 몽롱한 머리로 생각하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카페의 여러 계집애들이 떠올랐다. 조선 계집애, 일본 계집애, 이에 저에 아리랑으로 가자. 하고 갑진은 길게 드림을 하며 조선 계집애, 인제는 일본 계집애 하고 또 드림을 한다.
운전수는 명령대로 차를 모아 장충단으로 향하였다. 아리랑에는 손님이 거의 다 가고 술 취한 사람 두엇, 카페 계집애에 미친 중늙은이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갑진은 2층으로 비틀거리며 올라가며 오이 아이코쿵 하고 불렀다. 마킨상 하고 계집애들은 갑진을 애워쌌다. 쾌활하고 말 잘하고 팁 잘 주고 그리고 아싸리 하다기로 이 카페의 웨이트리스 간의 이름난 김갑진이다. 마 한지상 니노 아 판사 영감이시여 하고 아이코상이라는 키 작고 토실토실한 계집애가 갑진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갑진은 얼른 아이코상에 야 손 나고야 아야 하고 아이코상은 수건으로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달아나서 갑진이가 앉은 테이블을 치웠다. 오 위스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갑진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마 하고 옆에 앉은 계집애들이 놀랐다. 위스키 병으로 가져와 하고 갑진 좌우에 앉았는 계집애들의 어깨에 한 팔씩을 걸치고 잘 돌아가지도 아니하는 가락으로 사케와 나미타카 다메이카카라는 일본 소교를 소리껏 불렀다. 다른 애들도 따라서 부른다. 계집애들은 제 어깨 너머로 늘어진 갑진의 손을 잡고 갑진이가 저쪽 병풍 넘어서 낯이 둥구스름한 한 17, 18세나 되었을 듯한 계집애를 끼고 귀찮게도 조르고 있던 머리 벗겨진 중늙은이 손님이 고개를 돌려 병풍 너머로 갑진의 편을 바라본다. 그는 낯이 넓적하고 눈이 떨어져 붙은 싱겁게 생긴 작자였다. 아마 큰 부자나 높은 주인은 없고 어찌어찌 하다가 돈푼이나 모은 사람인 듯하다. 아 영감님 하고 갑진은 물론 일본말로 영감님 벗어진 머리에 털이 나고 희끗한 머리가 검어 집소 쌓고 죽배를 듭니다. 자 얘들아 너희들도 들려무나 하고 위스키 잔을 높이 들었다. 그러나 그 중늙은이는 명쾌한 듯이 목을 움츠려 들였다. 그리고 그 벗어진 머리만이 원망스러운 듯이 이쪽을 향하였다. 영감님 영감님 하고 갑진은 술을 흘리면서 불렀다. 죽배를 든다는데 왜 사람 본자라 모양으로 목을 움츠려 들이시오. 아쓰세요 노여십니다. 하고 한 계집애가 갑진의 옆구리를 찌르며 기속을 한다. 노여기는 하고 갑진은 술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누가 뭘 했길래 노해. 늙은이가 소녀 같은 계집애를 아주 엄숙한 어조다. 아따 그만둬라. 자 우리끼리나 죽배를 들자. 하고 갑진은 또 잔을 쳐든다. 무슨 죽배? 하고 한 계집애가 잔에 손을 대며 영감이 판사된 죽배 하고 아양을 떤다. 판사는 하고 갑진은 하고 땅을 내려다보며 드림을 한다. 그럼 무엇? 검사야 검사 하고 갑진은 점점 더 취한 태를 보이며 검사가 되어서 너희 같은 계집애들을 모두리 잡아간단 말이야 하하 하고 귀여운 듯이 몽롱한 눈으로 계집애들을 둘러보다가 무섭지 하고 무서운 눈을 해 보인다. 조금도 무서울 것 없지. 우리가 무슨 죄 있던가 하고 한 계집애가 입을 삐죽한다. 참 그래 하고 다른 애들이 대꾸를 한다. 너희들이 죄가 없어? 어디 무슨 죄요? 하고 한 애가 대든다. 너희들의 죄를 들어보련 하고 갑진은 한 잔을 쭉 들이켜고 없는 정도 있는 듯이 사내들을 호려내고 우리네 같은 서생에 돈을 또 있지 또 있어. 머리가 벗어진 늙은이 무릎에 앉아서 머리 벗어진 중늙은이는 불쾌한 듯이 일어나서 갑진이 쪽을 한번 흘겨보고 나가 버리고 만다. 이튿날 아침 9시나 되어서 갑진은 신마치 이태리 계집의 집에서 나왔다. 정선에게서 어저께 얻은 돈 50원 중에서 지전을 한 장도 아니 남고 은전과 백동전과 동전만이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서 절렁거렸다. 아리랑에서 셈을 얼마나 치르고
계집애들에게 얼마를 주었는지도 기억이 없었다. 이태리 계집에게도 얼마를 주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없었다. 머리만 아프고 목만 말랐다. 이태리 계집의 집에서 멀건 홍차 한 잔을 얻어먹고 밖에를 나서니 햇볕이 천지에 찼으나 갑진의 마음은 좀 어두웠다. 갑진은 늦은 가을 아침 바람에 으스스한 것을 깨달으면서 누가 볼까 두려워